5 British boys. Let's go! I love you, Korea! Doing this. I want to learn, I want to soak up everything I can. 100 days in South Korea, Every week, you're going to prepare a performance. learning from K-pop's finest. You guys will be evaluated by Heejun. This to opportunity. become the next big thing. 이거 언제까지 틀릴 거야? I love you, Korea! BBC가 공개한 영상 하나에 영국 전역이 난리 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뛰어넘어 선진국의 기준을 대표하고 있어요. BBC 방송국 기자가 한국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공유하자 BBC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열광하였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헨리 리처드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따르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길 좋아했어요.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였으면 했죠. 오늘 아침은 제가 출근길을 걷고 있을 때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런던 거리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 모든 모퉁이를 다 알고 있었죠. 이곳은 제 도시이자 문화였어요. 저는 영국의 전통, 우리 언어, 그리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죠. 평소 다니던 길에 있는 작은 카페를 지나가고 있을 때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을 통해 젊은이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기호가 적힌 플래시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한국어라니. 런던 한복판에서요.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일고 있었어요. 왜 영국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요? 우리에겐 셰익스피어와 디킨스가 있잖아요. 우리만의 풍부한 문화가 있는데 말이죠. 제겐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방금 본 광경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미지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 외국어를 배우기로 선택한 젊은 런던 사람들. 이건 정말 저를 깊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신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 찰스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찰스는 은빛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많이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헨리 그가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카페에서 본 것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 걱정에 공감해 줄 거라 기대했지만 그는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전 일본 문화가 인기를 끌었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가 말했어요. 이런 현상은 오고 가는 법이죠. 그의 차분한 반응에 저는 오히려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곧 동료 마크가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마크는 긴 머리에 주로 캐주얼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는 항상 제가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헨리. 마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항상 그래왔던 대로 유지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편집장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그녀의 책상은 서류와 뉴스 보도 자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헨리, 당신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 문화 현상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알아보고 특집 기사를 써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제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왜 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바로 그게 당신이 완벽한 이유예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관점이 기사를 흥미롭게 만들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영국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죠. 이제 몇 주 동안 낯선 것을 연구해야 한다니요. 책상에 앉아 공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빈 페이지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임무는 저를 편안한 영역 밖으로 끌어낼 것이고 문화와 전통에 대한 제 믿음에 도전할 것이며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도록 강요할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가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이해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꿀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저를 이끌 것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공책 맨 위에 적었어요. 런던에서의 한국 문화의 부상. 그 단어들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처럼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기사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다시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이번엔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임무를 맡고 싶지 않았죠. 사무실에서 저는 곧장 편집장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써야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국 문화가 아니라 영국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녀는 차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딱 맞는 사람이에요, 헨리. 신선한 시각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당신은 우리의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한 명이에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여전히 저는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나쁜 기분으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해하기 싫은 것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온 아침 내내 그 일을 피하고 있었어요. 책상을 정리하고 오래된 이메일에 답장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무렵 찰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제 앞에 작은 명함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그린 교수예요. 그는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를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보냈다고 말해주세요. 열정 없이 그 명함을 받았지만 내심으로는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틀 후 저는 옥스퍼드로 가는 기차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초록빛 영국 시골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에 영원히 머물러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은 오래되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돌로 된 건물들은 제가 사랑하는 영국 역사와 전통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어요. 그린 교수의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고대 복도를 걸으며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은 이상한 기호들이 있는 포스터로 뒤덮여 있었어요. 한국 글자였을 거라고 짐작했죠. 문을 두드릴 때 속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린 교수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국 교수들처럼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에는 한국 글자가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여러 언어로 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부는 제가 카페에서 봤던 것과 같은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죠. 아, 리처드 씨. 찰스가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군요. 그가 제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에서 책들을 치우며 말했어요. 영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열풍에 대해 글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불편함을 잘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기호들이 당신을 물어뜯을 것처럼 보이네요. 그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한국 글자로 가득 찬 종이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글이라고 하는 한국 알파벳이에요. 이 글자가 특별한 이유를 아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몰랐고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린 교수의 눈은 설명을 시작하면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1400년대에 이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그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했죠. 제 의지와는 달리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기를 원했던 왕이라니 1400년대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이 글자를 보세요. 그가 계속해서 기억처럼 생긴 기호를 그리며 말했어요. 이건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글자는 말을 할 때 입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예요. 조금 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전에는 알파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 학생들이 갑자기 그것을 배우는데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것이 제가 정말로 고민하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린 교수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질문이군요.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내일 저녁에 바로 이 대학 센터에서 한국어 모임이 있어요. 제가 몇몇 학생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 아내 기자 본능은 이것이 제 기사에 필요한 바로 그런 종류의 1차 조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을 나설 때 그린 교수가 제 뒤에서 외쳤습니다. 리처드 씨, 때로는 이해를 방해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환상이랍니다. 내일은 빈 컵을 가지고 오세요. 그날 저녁 제 메모를 검토하면서 그의 말이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제 컵은 정말로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잠시 그것들을 제쳐놓을 수 있을까요? 대학센터는 제가 다가갈 때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캐주얼한 옷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제 정장 차림이 눈에 띄게 어울리지 않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돌아갈 뻔했지만 그린 교수가 입구에서 저를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헨리,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몇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항의하기도 전에 젊은이들의 무리 속으로 안내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에서 1년을 보낸 언어학 전공 학생 사라, K-팝 음악에 열정을 가진 공학도 제임스, 그리고 이 모임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 한국인 교환학생 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나는 한류에 대해 글을 쓰고 계신 건가요? 민지가 물었어요. 그녀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완벽했습니다. 저는 제 편견을 드러내기 싫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영국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풍부한 유산이 있는데도 왜 갑자기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그 그룹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저는 방어적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오히려 친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저는 여전히 셰익스피어와 디킨스를 사랑하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뭔가 신선한 것을 제공해요.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인정했고 그들은 장난스럽게 놀란 듯 숨을 들이키고 있었어요. 그거면 다 설명이 되네요. 사라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매력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저에게 한국 TV 프로그램 클립, 뮤직비디오, 심지어 사진을 통해 한국 요리까지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메모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열정에 뜻밖에도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제가 대화를 더 심각한 주제로 이끌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한국의 기술적 우위, 한강의 기적 그것도 매력의 일부인가요? 민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많은 영국 학생들이 전쟁 후 한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존경하고 있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한 세대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그건 정말 놀라운 회복력의 이야기죠. 저녁이 진행될수록 저는 반복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말한 모든 가정은 분노가 아니라 사려 깊은 반론과 제 문화적 쇠퇴에 대한 깔끔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이 조사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영국 요리사들이 정통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견습 중인 런던의 한국 식당들을 방문했고 영국 기업들이 한국식 경영 관행을 공부하는 기업 교육 세션을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중년의 영국인들이 열정적으로 복잡한 안무를 시도하는 K-팝 댄스 수업에도 참석했어요. 각각의 경험이 제 확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일부는 여전히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처음에 제가 인식했던 단순한 문화적 침략보다 더 미묘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옥스퍼드의 학장과 한국학 프로그램 확장에 대해 인터뷰한 후 저는 찰스와 마크를 펍에서 만나 제 발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헨리, 당신이 달라 보여요. 찰스가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덜 긴장해 보이네요. 그냥 철저하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주장했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실제로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걱정돼요. 모두가 외국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한다면 셰익스피어와 밀턴은 어떻게 되나요? 마크는 맥주잔 너머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90년대에 일본 문화의 영향을 연구할 때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글로브 극장은 여전히 공연을 매진시키죠. 문화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헨리. 저는 당장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집으로 걸어가면서 영어와 한국어 간판이 모두 있는 상점들을 지나치며 문화적 확신이라는 제 익숙한 세계와 제 가장 깊은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더 복잡한 현실 사이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이제 인터뷰, 사실, 관찰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저는 제 노트들을 그녀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요. 하지만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 쓰려고 계획했던 외국의 영향에 관한 간단한 기사가 이제는 더 이상 적절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헨리, 당신이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편집장이 제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했어요. 그건 당신답지 않은데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요. 제가 인정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보통 모든 것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편집장이 책상 위에서 펜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밖에서 관찰만 해왔어요. 이제는 직접 이 문화를 경험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온 저녁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등록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그저 제 기사를 위한 조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은 아니었죠. 하지만 다른 초보자들과 함께 교실에 앉아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소리는 영어와 전혀 달랐고 제 혀는 올바른 형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쯤 되었을 때 저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귀에는 거의 똑같이 들리는 특정 자음들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거든요. 제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제 어려움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실수를 해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친절한 눈빛을 가진 인내심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입의 다른 부분을 사용해요. 그녀가 혀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어를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 몸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패턴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언어 학습을 넘어서 저에게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저항해왔던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단지 한국어 단어가 아니라 제가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요. 그 주말 저는 마침내 마크의 오랜 초대를 받아들여 한국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전에 그의 초대를 여러 번 거절했었지만 이번에는 수락했습니다. 영화는 일본 점령 시기의 한국에 관한 것으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가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는 내용이었어요. 영화를 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한국인 캐릭터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영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문화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존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비에 젖은 런던 거리 위로 신발이 첨벙거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마크에게 솔직하게 제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잘못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 말이 옳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영국 전통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영화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우려는 힘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마치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로등 빛에 반짝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저항이 실제로는 영국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건 우리 방식이 더 나았다는 제 편안한 세계관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이런 깨달음은 제 여정에서 가장 도전적인 단계로 이어졌어요.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내며 역사를 통틀어 문화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연구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서 로마 숫자를 대체한 방법, 중국의 발명품이 서양 기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미국 재즈가 영국 음악씬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꿨는지 배우고 있었어요. 각각의 예는 문화들이 항상 서로에게서 배워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류 문명이 항상 작동해온 방식이었죠. 마침내 기사를 쓰기 위해 앉았을 때 말들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뒷받침했는지 썼습니다. 영국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국 이야기의 보편적인 주제들을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두려움에서 이해로 나아간 저 자신의 여정에 대해 솔직하게 썼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타이핑하면서 가장 큰 보상은 단지 임무를 완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적 정직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장 깊은 편견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문화를 감상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점에서 영국 문화를 보는 것이 그 고유한 특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를 걸어다니며 고전 영국 문학으로 가득 찬 책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이 책들이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 세계는 단지 더 크고 더 다채롭고 더 흥미롭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단어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같은 위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인이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놓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의 관점이 제 이해를 어떻게 풍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임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배운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하고 있었어요. 단지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 세계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교류할 때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제 기사 문화적 지평, 영국이 한국의 세계적 부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일요일 아침에 발행되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글을 쓰고 또다시 쓰면서 모든 단어가 정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임무를 처음 받았을 때 쓰려고 계획했던 기사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좋았죠. 그 일요일 아침 저는 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볼 용기가 나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문화를 인정했다고 영국 문화를 배신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한국인 독자들이 제가 여전히 너무 비판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반응을 확인하는 대신 저는 하이드파크를 통해 긴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아침은 시원하고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리들이 고요한 호수 위를 헤엄치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저를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메시지와 알림으로 주머니 속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찰스가 전화했을 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헨리 숨어 있었나요? 당신의 기사가 모든 곳에 퍼지고 있어요. 찰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대사관도 그들의 웹사이트에 올렸대요. 사려 깊고 정직하다고 호평하고 있어요.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했던 거죠. 그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바빴어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원했고 대학에서는 패널 토론에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관의 특별 문화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각 행사에서 저는 제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강한 편견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문화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솔직함에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 행사에서 저는 나이든 영국 문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안경 뒤로 밝은 눈을 가진 회색 머리의 여성이었어요. 제 강연 후에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읽기 전에 당신의 기사에 대해 화난 편지를 썼어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신 자신의 고민에 대한 솔직함이 저도 제 태도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우리는 셰익스피어와 한국 드라마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 여정은 단지 저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하도록 돕고 있었거든요. 제 기사가 발행된 지 한 달 후 편집장이 다시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기사에 대한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영국 내 다른 세계적인 영향들을 탐색하는 이런 종류의 글을 더 쓰길 원해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다르게 접근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문가인 척하는 대신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문화 교류가 어떻게 항상 우리 역사의 일부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국 문화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 기사들을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헨리. 당신은 여정에서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요. 그 주 후반, 저는 제 여정이 시작된 카페로 돌아갔어요. 같은 학생 그룹이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플래시카드로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그들을 판단하며 서 있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함께 해도 될까요? 우리가 함께 연습하는 동안 제가 처음 창문을 통해 그들을 봤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영국 책을 읽고 우리 전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의 가치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세계는 더 커지고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특별히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통이 세계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될 때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이들과의 존중하는 교류를 통해 더 강해지는 살아있는 것이죠. 어려운 한국어 단어를 발음하려고 애쓰며 학생들과 함께 제 실수에 웃고 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초보자가 되는 즐거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런던은 제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일부였던 전 세계의 많은 영향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음식, 건축, 거리의 사람들 얼굴에서요. 영국의 문화는 항상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 강화되어 왔어요. 한국의 영향은 그저 매우 긴 이야기의 가장 새로운 장일 뿐이었습니다. 미래에 제 기사를 읽을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배운 것을 배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오히려 정체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간직할 가치가 있는 가장 위대한 전통은 어떤 특정한 문화적 관행이 아니라 성장하고 연결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제 여정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이해로 끝났습니다. 저는 확신이라는 편안한 세계에서 멀리 여행했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문화 간의 벽이 아닌 다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같은 별들이 런던과 서울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인간의 이야기, 고난, 사랑,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저는 영원히 간직할 소중한 무언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헨리 리처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의 전통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한 기자가 한국 문화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문화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며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헨리의 여정을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 때 세상은 더 넓고 다채로워진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헨리처럼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